이번 시간은 이항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까지 했냐면요. 지금 경우의 수 파트에서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순열을 배웠고요. 순열이 4개를 배웠어요. 그다음에 조합을 배웠어요. 조합 2개 배웠어요. 지금 이 4개 2개가 안 떠오르면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2가지씩 이렇게 배웠고요. 지금은 조합이랑 굉장히 비슷한 녀석들입니다. 이항정리라고 하는 걸 배울 거고, 과거에는 다항정리도 배웠었습니다. 근데 다항정리 내용은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아마 조금 있다가 설명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같이 보시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항정리라는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이항정리라는 게 되게 어려운 게 아니라요. 2개의 항의 거듭 제곱의 전개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지금 a 플러스 b의 전체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항 2개짜리를 가지고 전체 n제곱을 해놨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전개가 됐을 때 어떤 형태일 것이냐. 자, 여러분이 앞서서 어떤 거는 배웠냐면요. 완전 제곱식 외웠어요.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뭐 세제곱식 정도도 여러분이 외웠어요. 이게 뭐냐면 a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플러스 b세제곱. 자, 이런 것들 외웠는데,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봤던 이런 것들 원리가 어떻게 됐을까? 그럼 이 원리를 내가 알게 되면은 이게 몇 제곱이든 간에 나는 계산할 수 있겠다. 물론 굉장히 많은 걸 적어야 되겠고 아주 큰 수를 적겠지만 그래도 일단 계산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리를 배우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런 원리들이 뭐였느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할 건데 잘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얘기를 하기를, 만약에 제가 하는 설명이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됐고 이 결론을 외우세요. 이해는 안 하셔도 돼요. 결론만 외우셔도 문제는 풀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해를 먼저 시켜 드릴 겁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하니까 이런 건 좋아요. 제 마음대로 좀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쭉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되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정도 좀 키워가지고 자 볼게요. 자, 우리는 a 플러스 b의 제곱의 전개식이 자 어떻게 되었길래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계산했었느냐?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계산해서 a제곱, 자 요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ab, 자 요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ab, 자 요렇게 계산해서 플러스 b제곱, 자 이런 식으로 이끌어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니들 둘은 같은 항이라서 이게 a제곱 플러스 ab가 2개 있고요. 그다음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나타냈던 거죠. 그럼 요 원리를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러분은 잘 생각을 해봤더니 이 a제곱이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쪽 괄호를 제가 1번이라고 하겠고 이쪽 괄호를 제가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괄호에서 우리는 하나씩만 뺄 거예요. 그래서 이 a제곱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내가 이 1번 괄호에서 얘를 선택하고 2번 괄호에서 얘를 선택해서 둘을 곱한 경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AB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요거랑 요거랑 고른 거죠. 그죠? 제가 얘랑 얘랑 고른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 세제곱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세제곱 물론 여기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 풀이한 게 뒤에 있더라고요. 우리 책에 있더라고요. 그죠? 책 여기에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요거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책에 있는 거 읽어보시는 거는 여러분이 할 일이고요. 저는 제가 아는 내용으로 최대한 착실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항이 있다면 그 항은 a의 몇 제곱 곱하기 b의 몇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어쨌든 세제곱이니까 나는 이 괄호를 총 3번을 적었을 거야. 자, 그럼 괄호당 무언가를 하나씩만 선택을 해서 걔네들의 곱한 결과물을 적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 문자는 어쨌든 더해서 총 3개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A의 몇 제곱과 B의 몇 제곱을 했는데 이들의 합이 3일 거라는 거는 예상이 될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중복조합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먼저 자,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3, 0 이게 이제 어떤 순서쌍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밑에다 한번 쭉 적어 볼게요. 더해서 3이라 그랬으니까 3, 0이 있거나 내지는 2, 1이 있거나 1, 2가 있거나 0, 3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3, 0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세요. 3, 0이 있는 거는 이거 결국 A의 세제곱, B는 안 가지고 나왔어 이런 뜻입니다. 즉 A의 세제곱이란 항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자, 몇 개가 있을까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앞에다 적어두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다시요. 요거에서 이게 A, B가 2개 있었어. 이런 의미라고요. 즉 A의 세제곱 몇 개가 있었을까? 이걸 선택을 하는데 잘 보세요. A의 세제곱은 각 괄호에서 A를 선택하는 경우들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세 군데 중 세 군데 모두 A를 선택하거나 내지는 B를 선택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세 군데 중 B를 선택하는 곳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의 수, 즉 조합이죠. 그러니까 세 군데 중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한 거죠. 혹은 세 군데 중 세 군데일 텐데 제가 기준은 예로 적겠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1이 이게 3시 0이 어차피 계산하면 1이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3시 0이 와 있는 논리예요.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요거는 어떻게 돼 있을까? 자, 얘는 A가 2번, B가 1번일 텐데 A가 2번, B가 1번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럼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쪽 거를 제가 A를 선택하고 여기서 A를 선택하고 여기서 B를 선택하면 A, B니까 A제곱 B 1제곱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항이 비단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런 녀석들도 있네요. 보니까 A, B, A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 A, A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세 개가 있죠. 그럼 이 세 개가 있는 요 상황을 여러분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할 겁니다. 자, B가 이 세 군데 중 하나에 들어갈 건데 그 위치가 어디 있니를 정하는 방법의 수로 하시면 되니까 3시 1이 될 거예요. 여기 앞에 3시 1이 와 있는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 3이죠. 같은 방법입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그럼 A1제곱 B의 제곱인데 요거는 B 2번이 언제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면 되니까 3시 2가 되겠고요. 자, 얘는 AB 세제곱 A는 안 나온 거죠. B 세제곱이죠. 그러면은 B가 들어가는 세 군데를 고르는 방법의 수가 이 앞에 있으면 될 겁니다. 자, 이게 기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의 n제곱의 전개식을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맨 처음에 A에서부터 A의 제일 높은 차수부터 내림차순 형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즉, 맨 앞부분에 나오는 거는 AN제곱, 자, B는 없을 거고요. 다음에 AN-1제곱, B가 하나 늘었겠죠. 다음에 AN-2제곱,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됐겠네요. 자, 중간쯤 어딘가에 AN-R제곱, B의 R제곱이 있을 겁니다. 쭉 오면은 이 규칙의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자, B의 N제곱이 나왔겠죠.
자, 그럼 이런 녀석들이 몇 개 있느냐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은 아마 a 플러스 b를 n번 적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에서 a만 n번 들고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n개의 자리, n개의 괄호 중에 지금 요거 제가 이제 여기 써놓은 대로 좀 해야 되니까, 자, b의 0제곱이죠, 그죠? 이 n개의 자리 중에 b는 한 번도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앞에 곱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n개의 자리 중 b가 없는 경우의 수, 이겁니다. 요 뒤를 기준으로 적는 이유가 그냥 책에 그렇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앞을 기준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됐죠? 근데 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적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를 띌 테니까 여러분도 그냥 여기에 익숙해지시는 게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 녀석은 n개의 괄호 중에서 b가 한 번 나오는 경우의 수만큼의 항이 있겠네요. 때문에 앞에 이런 항이 nc 1개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이런 항이 nc 2개 있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생긴 항은 ncr개 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맨 마지막은 ncn이 됐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는 게 요 문제들입니다. 여기 보이죠? 자, 여기 책에 보는 설명들이 대부분 여기 0부터 시작해서 1 요렇게 가는 거. 즉 뒤에 있는 b의 0제곱, b의 1제곱 요렇게 해서 이 b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뒤쪽 거 기준으로 하는 게, 요렇게 하면은 이 차수가 이렇게 이쪽 올라오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요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합니까? 뭐 이유는 딱히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전개하세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거든요. 요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이거를 지금 설명하려는 이유는 제 주의사항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자, 괄호까지 포함해서 항으로 보세요. 알았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항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이렇게 구별할 거예요. 요게 한 항이고요. 여기서 이게 한 항이에요. 밑에도 요게 한 항이고요. 여기까지가 한 항입니다. 마이너스 포함해서요. 자, 제가 요거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요거 4제곱한 거 적어 볼게요. 자, 맨 처음에 2a만 4번 들고 온 게 있을 거예요. 그럼 1은 안 들고 왔다는 뜻이었겠죠. 요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2a의 세제곱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이 한 번 나온 게 있겠네요. 그 다음 2a만 2번 선택, 1이 2번 선택, 자, 2a가 한 번 선택, 1이 3번 선택, 자, 마지막 1이 4번 선택된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몇 개 있습니까? 뒤에 거 기준으로 가는 게 편하다 그랬죠. 전체 4개의, 여러분이 아마 2a 플러스 1을 이렇게 4번을 적으셨을 테니까, 이 4번 모두의 자리에서 2a만 4번, 즉 1은 한 번도 안 뽑는 경우의 수, 즉 4개의 자리 중 1을 안 뽑았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밑에 거 한번 적어볼게요. 4C 1이 됐고요. 4C 2가 되겠고요. 4C 3이 되겠고요. 4C 4가 되겠네요. 이게 다 더해져 있는 게 이 녀석의 전개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보기 좋게 세로로 좀 썼는데요. 괄호로 쓰든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그 설명할 때 세로로 쓰는 거 조금 좀 자주 쓸 거예요, 아마. 이게 가로로 쓰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냥. 규칙 잘 보려고 제가 세로로 쓰는 겁니다. 이유는 딱히 없어요. 책에서 다 괄호인데 왜 쌤은 세로로 씁니까? 뭐 이유 없어요. 제가 그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자, 제가 요것도 한번 전개를 해 볼게요. 이거를 이게 3x를 따로 보시고 마이너스 2y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항이 결국엔 어떻게 된 거냐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2y의 전체의 5제곱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적어 볼게요. 자, 3x만 5번 온 게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y는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게 몇 개 있어요. 옷이 0개 있을 거예요. 다음요. 3x의 4제곱이고 마이너스 2y의 1제곱이 온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몇 개예요? 옷이 1개 있을 겁니다. 자, 이해됐죠? 뭐 나머지는 안 해도 되죠. 그죠? 쭉 한번 해보시고요.
자, 관련된 식이 아마 바로 나올 겁니다. 제가 요거 필수 예제 1번부터 풀면서 가볼게요. 자, 잘 보세요. 필수 예제 1번을 보니까 자, 이 녀석 전개식에서 요거 개수 한번 찾아보래요. 그럼 제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보세요. 자, 2x 플러스 5y 전체 5제곱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항을 이렇게 보시라 그랬죠. 요 항과 요 항으로 보시면 돼요. 됐죠? 항이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두 개의 항에서 총 5번의 선택 기회가 있는데 지금 x의 제곱, y의 세제곱을 해보래요. 여기 보니까.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2번, 이게 3번이구나 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럼 2x가 2번이고 5y가 3번 왔겠네요. 그럼 이런 녀석들이 몇 개 있느냐를 앞에 적어야지 완성이 되죠. 이런 녀석들이 5C 3개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보면 여기서 x제곱 나오고 y세제곱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 나오죠. 그럼 나머지 수들은 모두 개수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지금부터는 지루한 계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계산해 볼게요. 5C3은 10이죠? 그 다음에 2의 제곱 들어오니까 4 들어왔겠고요. 자, 5의 세제곱 들어왔기 때문에 125까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입니까? 뭐 아무튼 계산하시면 돼요. 됐죠? 이런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요거 보세요. 요거는 전개하기 위해서 제가 연립방 정식을 한번 쓸 거예요. 근데 저는 연립방 정식을 쓰는데 뭐 어떤 학생들은 그냥 암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좋을 대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연립방 정식을 쓸 거예요. 어지간하면 따라오세요, 그냥. 알았죠? 제가 연립방 정식 쓰는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x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8제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나는 항을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여기 한 항이 보이고요. 자,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거까지 이렇게 한 항이 또 보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보니까 전체 x의 7제곱을 하라 그랬는데 이거 동일한 문자에 대해서 차수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별로라서 제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별건 아니에요. 아까랑 똑같이 하는데 지금 아까는 어땠냐면은 자, 방금 문제에서는 제곱이랑 세제곱이 보여서 야, 당연히 너는 제곱에 너는 당연히 세제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7개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여러분이 충분히 암산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암산을 피하려는 겁니다. 여기다가 a제곱, 여기다 b제곱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까 여기 2, 3 더해서 5였죠? 여기서도 a, b 더해서 8이겠죠? a 플러스 b가 8이라고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몇 제곱을, 이거 실제로 x의 2제곱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a제곱 하자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아마 2a제곱이 나왔을 것이고,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은 x가 분모했기 때문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b제곱 하자고 했습니다. 즉, 마이너스 b제곱이 실제 차수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2a 마이너스 b가 뭡니까? 이게 실제 차수가 돼요. x에 대한 실제 차수. 그 실제 차수가 지금 7제곱을 만들고 싶다 그랬으니까 여기 7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둘이 더해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3a가 됐고요. b는 사라지고 여기 15가 돼서 자, a가 5라는 게 보이죠. 이렇게 되면 체계화된 계산이 있잖아요. 굳이 암산으로 막 할 필요 없거든요. 안 틀리는 방법입니다. 암산을 빼는 거는 안 틀리려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겠습니다. 어떻게 풀겠냐면 여기 a가 5가 나왔죠? 그럼 얘가 5고 얘가 3인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x의 제곱이 5개가 왔겠고 마이너스 2x분의 1이 자, 3개가 왔겠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 앞부분에 뭐가 이런 게 몇 개 있니의 항의 개수에 대한 컨비네이션 식이 있을 텐데 8 컨비네이션 3이 오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 잘 해주셔야 돼요. 자, 8C3이니까 8, 7, 6, 3, 2, 1이 있겠죠. 그죠? 요거 약분되고 8 곱하기 7이 있네요. 8 곱하기 7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뭐 어차피 1의 5제곱이기 때문에 어차피 1 나올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보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럼 8 약분되고요. 정답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었겠죠.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거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이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밑에 거. 자, 표시제 2번인데, 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잘 보세요. 아까 썼던 거를 조금 펴놓고. 자, 요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여러분이 그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의 10제곱, 요거의 전개식에서 여기서 상수항을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겠느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자,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은 이걸 이대로 생각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분리를 하시는 거예요. 보기 좋은 형태로. 이게 x제곱과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10제곱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쪼개놓으면 되잖아요. 됐죠? 그럼 보세요. 자, 이쪽 항에서 보자면 기본적으로 지금 제곱의 차수를 먹고 들어가거든요. 다시요. 기본적으로 제곱의 차수를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곱의 차수에 대해서 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빵이 제곱 차수니까 난 이렇게 가는 거지. 상수항 찾으려고 할 때, 아, 그러면 여기 기본빵이 제곱이니까 여기서 나는 마이너스 2제곱을 찾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빨리 할게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제곱을, 여기에 대해서 6제곱을 해주면, 아, 둘이 더해서 10이고, 됐죠? 그죠? 자,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자, 맨 처음에 x제곱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전개식. 제가 전개하고 싶은 부분은 x의 4제곱. 자, 마이너스 x분의 1이 6제곱이었고요. 자, 앞부분에 뭐가 있겠어요? 10시 6이 있었겠네요. 그죠? 이런 항이 하나 나올 거예요, 여기서. 자, 요거 보시게 되면은, 자, x제곱이랑 x4제곱 만나서 x6제곱 됐겠고요. 여기서 x6제곱분의 1이 있어요. 그죠? 약분되고 나니까 상수항 맞고요. 상수항은 10시 6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앞부분에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상수항 10시 6이란 걸 여러분이 얻었고요. 자, 여기서 얻어지는 상수항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얘는 상수기 때문에 차수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여기에서 상수항만 잘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자, 여기는 이거 5개, 여기도 이거 5개,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적어보면요. x의 5제곱 마이너스 x분의 1에다가 전체의 5제곱이 돼 있겠고, 자, 앞부분에 10시 5가 있었을 거예요. 앞에는 2가 있었죠. 2 이렇게 있었죠. 자, 이거 전부 감안해서 자, 상수항 계산 한번 해보시면 x5제곱은 약분이 됐겠고요. 자, 마이너스 1은 앞으로 나오죠.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10시 5가 보이네요. 전체 상수항은 10시 6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0시 5까지 해서 다 계산하시면 될 텐데 계산은 자, 한번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 보이네요. 뭐 이렇게 계산이 됐대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해보시고요. 안 어려워요, 그죠? 요거를 어렵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를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나시면은 결국에는 뭐 하던 녀석 그냥 그게 나온 거예요. 그냥 어려울 게 없다 그랬어요, 그죠? 얘도 이거를 굳이 왜 여기서 봐요, 그죠? 이건 뭐 이렇게 곱하기 x분의 1이 있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기본적으로 차수를 얘가 한 차수를 깎고 들어가니까 제곱 차수면은 위쪽에서 세제곱 차수 찾으면 될 거예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요거 두 개 먼저 전개해 놓으세요. x제곱 플러스 ax예요. 그렇게 해 놓고 x 플러스 2의 전체의 4제곱. 그럼 x제곱에 x 플러스 2의 전체의 4제곱, 그 다음 플러스 ax에 x 플러스 2의 전체의 4제곱. 이렇게 풀어놓고 전개하시면 됩니다. 자, 별거 없죠? 자, 밑에 거 한번 볼게요. 밑에 거 보니까, 자, 지금 얘는 조금 더 특이하게 나왔어요. 여기도 n제곱, 여기도 n제곱. 좀 복잡하게 나왔죠. 근데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 x는 되게 하찮게 줘요. 그냥 여기 x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그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쭉 따져 놓고 거기에 대해서 다 따로 구하시면 되게 쉽게 풀려요.
x제곱 계수 구할 거니까 전 여기서 0차, 즉 상수항을 찾고 여기서 2차를 찾아도 되고요. 네, 여기서 1차 1차를 찾아도 되고 2차 0차를 찾아도 돼요. 그래서 이 항들을 각각 모두 구한 다음에 그 항의 합을 계산해 놓으시면 이게 답이에요. 네, 간단하죠, 그죠?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항존이 활용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에서, 자, 요거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이항교 성질. 그 다음에 이게 파스칼의 삼각형, 요거 설명할 거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하키스틱 법칙, 뭐 이런 것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키스틱 패턴, 뭐 이런 거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제가. 특히나 이항교 성질 여기 나오는 것들요, 여기. 자, 이거는 100% 암기사항입니다. 다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항교 성질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부터 볼 거예요, 요거부터.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항계수의 성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볼 거냐면은, 자, 1 플러스 x에 n제곱의 전개식을 써놓고 여기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을 제가 쭉 쓰면요. 자, 세로로 쓸게요, 제가.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1이 n개, 뭐 x는 하나도 없는 게 있었겠죠. 그 앞에 nc 0이 있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은, 자, 이게 뒤에다 제가 적을게요. 이거 한번 적고 갈게요. 이렇게 적고 갈게.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1인 거예요. 그죠? 이건 좀 이따 정리할게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이 하나 줄죠? x가 하나 늘었을 거야. 그지? 그럼 그 다음에 앞에 nc 1이 있었겠죠? 자, 1이 하나 더 줄어요. x가 하나 더 늘겠죠? nc 2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 규칙대로 1이 r번 줄고 x가 r제곱이 됐으면 앞엔 nc r이 있을 거고요. 규칙의 마지막에는 1은 없고요. x만 n번 남은 nc n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제가 뒷부분을 좀 간추려서 적을게요. 자, 요 부분 보이죠? 자, 어차피 이거 1이죠. 그죠? 안 적겠습니다. 요거 보이죠? 1의 몇 제곱은 언제나 1이기 때문에 요건 x만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만 적을게요. 자, 요 앞에 1이죠. 그죠? x 제곱만 적으시면 되겠죠. 여기 어떻게 돼요? xr 제곱 됐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xn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뭐가 똑같다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냐면 여기가 똑같아요. 여기 x 0제곱이었는데 여기 똑같죠. 그죠? 여기 1제곱 여기 똑같죠. 2면 2제곱이고 r이면 r제곱이고 n이면 n제곱입니다. 이게 똑같죠. 자, 이런 항들의 합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요거 보이죠? 요거 이렇게 써놓은 거. 요거 지금 제가 쓴 거예요. 여기에서 재밌는 성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보세요. 간단해요. 이 빨간 거는 좀 지우고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 합한 거예요. 그지? 이걸 다 합해 놓은 게 얘야.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자, 별건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자, x에다가 제가 뭐를 1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자, 1 대입하게 되면 이쪽이 뭐가 돼요? 1 플러스 1이니까 2의 n제곱이 됐죠. 그죠? 이게 2의 n제곱이 돼요, 여기가. 자, 여기다가 1 대입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이거 다 1 돼요, 그냥 얘네들. 어차피 다 1이에요. 그럼 앞에 거만 열심히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nc0 플러스 nc1 플러스 nc2 플러스 이렇게. 이걸 다 더하면 그럼 2의 n제곱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배운 겁니다.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여기 배웠어요. 이게 뭐라고요? x에다가 1 대입한 거라고요. 여기 필기하세요, 이런 거를.
그리고 꼭 한번 여러분이 적어 보세요. 진짜 적어 보세요. 알았죠? 이 밑에 설명에 나와 있습니다.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 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자, 이번에는 x에다가 제가 이번엔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 볼게요. 간단해요, 얘도.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이 부분, 자, 0의 n제곱이 돼서 결국 0이 됩니다. 그죠? 여긴 0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 보니까, 자, 얘는 그대로 그냥 플러스 부호를 가지고 나올 거예요. 여긴 nc 0이죠. 얘를 잘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nc 1일 거예요. 다음 얘는 플러스죠, 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부호가 교대로 바뀌는 녀석들이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호가 교대로 바뀐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어 보면은, 잘 봐요. 마이너스 nc3 플러스 nc4 뭐 이렇게 될 텐데, 자,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는 지금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부호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부호가 교대로 바뀌게 nc 0부터, 자, 요거 0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좀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0부터 시작이에요. 알았죠? 네, 이렇게 해서 쭉 부호를 교대로 바꿔가면서 다 더하게 되면 0이 될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에서 특이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부호가 같은 것끼리 한번 모아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부호가 같은 녀석들끼리 같은 항끼리 모아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0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고, 빨간색으로 적으니까 0이라고 하는 건 하고서는, 자, 플러스 부호를 가진, 즉 짝수항들끼리 모으겠습니다. nc0, nc2, nc3 이런 것들끼리요. 당연히 얘가 짝수 홀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이 뭔지는 잘 몰라요. 잘 봐요. 다음 마이너스. 자, 이제 다음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홀수항들끼리 모을게요. nc1, nc3, nc5 이렇게 됐겠죠. 자, 이렇게 같은 항끼리 모으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지금 이거 둘이 빼서 0이라고? 그게 무슨 뜻인데? 둘이 같다는 뜻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얘랑 값이 똑같대요. A, 얘도 A라고 합시다, 한번. 그죠? 근데 잘 봤더니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얘는 이게 뭐예요? A를 더한 거예요. 이거 A 더하기 A예요, 이건. 짝수항, 홀수항이 더해져 있으니까, 그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2A가 되겠죠. 근데 이 2A가 뭐라 그랬어요? 2의 n제곱이라며요. 즉 2A가 2의 n제곱이므로 양변의 2를 나누면 2의 n-1제곱이 되겠죠. 자, 때문에 여기 짝수항과 홀수항끼리의 각각의 합들이 각각 얼마씩 나오냐면 2의 n-1제곱씩이 나온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요. 이것도 재밌는 성질 많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 놓은 거 보시면 여기 부호 교대로 바뀌는 거 쭉 적어 놓으면 0 될 거다 적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야 이거 부호 같은 것끼리 모아 놓은 것들이죠. 모아 놓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n이 1보다 큰 홀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짝수라고 한 걸 또 따로 써놨네요. 여기선 그죠? 이거 써놨는데 뭐 이걸 제가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방금 제가 했던 대로만 좀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됩니다. 일단은 결론도 지어야 되겠죠? 다 외우세요. 다 외우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다 외우세요. 알았죠? 여러분이 방금 제가 썼던 걸 그대로 쓸 수 있게 돼야 돼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뭐 괜찮은데 내지는 무슨 너무 많은데 이거 힘들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포기를 하세요. 지금부터 포기를 하고 수학을 관두고 다른 걸 하든지 아니면 공부를 하지 말고 대학을 안 가고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시는 게 좋아요. 공부할 거면 그냥 해요. 알았죠? 군소리 하지 말고 하세요. 장담하겠습니다. 제가 시키는 거 했는데 점수 안 나오면 그땐 제가 뭐라도 해드릴게요. 알았죠? 시키는 거 해놓고 점수 안 나오면 안 돼요. 일단 그럴 일이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을 좀 배울 건데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제가 요거 필수 예제 먼저 풀고 파스칼 배울게요. 6, 7번 먼저 하고 갈까? 볼게요. 되게 쉽거든요. 되게 쉬워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7시 0부터 7시 이거 좀 잘 갖춰져 있어요. 0부터 잘 돼 있어요. 그죠? 요거 0부터인지 꼭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더하면 뭐가 됐겠어요? 이게 7제곱 될 것 같아요. 그죠? n은 7입니다. 간단하죠? 잘 봐요. 요거 지금 뭐가 돼 있냐면은 이거 20시 자, 이거 여기서 여러분 이상한 거 봐야 돼요. 왜 0이 없지?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0이 없어요. 그죠? 분명히 0이 없어요. 그죠?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이걸 쭉 모아볼게요. 쭉 모으면 부호 똑같은 것끼리 모을 거 아니야. 20시 1 플러스 20시 3 홀수항들이 모여요. 여기에. 그죠? 그래서 뭐 20시 19까지 이렇게 모이고요. 부호 똑같은 것끼리. 제가 아까 설명할 때 했던 거 있죠? 여기요. 부호가 같은 항끼리 모은다. 요거 부분입니다. 요 부분. 알았죠? 여러분 요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부호 같은 것끼리 모으는 걸.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짝수항을 보려고 하는데 짝수항 마이너스로 해서 모으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그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2부터 있어요. 이거 10시 2부터 있어. 제가 아까 0부터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한 0부터 시작하는 거 실수하기 좋으니까 이거 잘 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게 미안해요. 20시죠? 20시 2부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20시 20까지 있는데 자, 없으면 어쩔 건데 만들어야죠. 그죠? 없으면 제가 만들게요. 나 플러스 20시 0을 쓰고요. 마이너스 20시 0을 쓸게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20시 0은 이 규칙에 포함이 안 되는 녀석이니까 밖으로 데리고 나올게요. 그럼 밖에 있는 마이너스랑 만나서 나왔겠죠? 그러니까 얘는 밖으로 나오게 되면 플러스 20시 0이 됐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요 값이 뭘까요? 바로 계산할게요. 2의 19제곱일 거예요. 요 값이 뭘까요? 2의 19제곱일 겁니다. 둘이 뺐죠? 그 다음 거기다가 뭐를? 이건 얼마예요? 1이죠? 2의 19제곱 똑같으니까 사라지고 정답은 1이었겠네요. 그죠? 별로 안 어렵죠? 자, 밑에 거 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 이항계수 성질 두 번째 거. 얘는 보니까 0부터 더하고 있어요. 이 짝수항들의 합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다 됐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얘는 2의 2n-1제곱입니다. 그게 128이래요. 128이 2의 7제곱인가 그러하죠. 그죠? n이 4면 되겠죠. 뭐 거의 암산 수준입니다. 자, 얘 볼게요. 얘는 뭐 1, 3, 지금 홀수항들이 다 돼 있고요. 마지막까지 돼 있느냐를 살펴볼 건데, 마지막까지 안 돼 있네요. 그죠? 갈 거면 여기까지 가야지. 11시 10일까지. 그죠? 이제 여기까지 더했다고 칠게요. 더했다고 치고 잘 봐요. 여기까지 더했다고 치면 이게 뭐였겠어요? 2의 11-1제곱, 즉 2의 10제곱일 거예요. 2의 10제곱 1024요. 됐죠? 자, 근데 여기까지만 있죠. 그러니까 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얘 얼마예요? 1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다 뭐 한 거예요? 플러스 1 한 거예요. 다시 넘어와요. 마이너스 1 하면 되죠. 그죠? 1023이 답이네요. 됐죠? 별로 안 어렵죠? 전개식 활용하는 게 있는데 요거 뭐 제가 빨리 후딱 보여드리고 보겠습니다.
이게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꼭 봐두세요. 자, 11의 10제곱이 되어 있네요. 그죠? 11의 10제곱. 요거를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A라고 하죠. 100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A라고 하죠. 자, 볼게요. 자, 어떻게 된 거냐? 11의 10제곱을 100으로 100 이거 뭘로 보는 거냐면 10의 제곱으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11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1 플러스 x의 10제곱에서 x에다가 10 대입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1의 10제곱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요거 전개식을 제가 쭉 써볼까요? 전개식을 써보면 맨 처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맨 처음에는 10C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C1x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10C2x제곱 10C3x 세제곱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얘네들이 이제 다 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텐데 뭐맨 마지막에 넣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봐요. 여기다 이제 x에다 10을 대입을 해보세요. x에다 10을 대입하면 얘가 곱하기 10이고요. 얘가 얼마예요? 곱하기 100이죠. 얘가 곱하기 100 곱하기 10이에요. 1000이긴 한데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이거를 잘 봐요. 얘를 뭐라고 나누라 그랬냐면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보라 그랬죠. 그죠? 근데 잘 보면 요 항부터는 안 보셔도 되는 게 여기서 딱 끊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요. 잘 봐요. 100의 배수들이에요. 알아서 100의 배수예요. 그럼 여기는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들밖에 없어요. 그럼 이걸 100으로 나눌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이쪽을 100으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럼 100으로 나누는 건 요 앞에서 해결하면 끝났을 일입니다. 그래서 요 앞에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얼마예요? 1이죠. 얘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네요. 이거 앞에 100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선 100의 배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의 10제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100일 플러스 100의 배수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0으로 나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건 어차피 나누어 떨어질 테니까 100으로 나누면 나머지 1밖에 안 남네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얘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아, 이거 1 플러스 x의 전체의 10제곱의 전개식에서 x에다 20을 대입한 녀석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를 뭘로요? 20의 제곱으로 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해보세요. 요거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는 하겠는데 요 86번이죠. 요거는 조금 시대에 뒤떨어지긴 한데 뭐 써놨으니까 제가 해보긴 할게요. 이거 좀 써놓은 게 있는지 좀 찾아보고요. 써주지도 않아놓고 그냥 쓴 건가? 그러네요. 왜 이랬을까? 잠깐만. 이건 별거 아닌가요? 아, 이건 별거 아니네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알았죠? 아, 교육과정 반영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교육과정 넘어간 거를 지금 설명해 놓은 줄 알고 지금 제가 좀 봤는데 아니네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 설명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냐면 뭐 이겁니다. 제가 어떤 삼각형 하나를 쓸 건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 일시형, 일시일 이렇게 썼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요. 이시형, 이시일, 이시 요걸 썼어요. 이걸 이렇게 교차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3시형, 3시1, 3시2, 3시3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뭐 별거 없죠, 그죠? 그냥 저렇게 쓰재. 그냥 쭉 저렇게 써볼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다음 뭐예요? 4시0, 4시1, 4시2, 4시3, 4시4 이렇게 쭉 써보면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생긴 산에 이 끝에 부분을 쭉 보면 이게 얼마냐면 이거 다 1이에요. 잘 보면 4시형 1이고요. 3시형도 1이고요. 얘도 1이고 다 1이에요.
파스칼의 삼각형은 요런 특징이 있어요. 다 1이고요. 또 잘 보세요. 일시형 계산하면 1이고 일시 계산하면 1인데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인데 얘가 계산하니까 2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성립을 하냐면은 이런 게 성립해요. 얘네 둘이 더하잖아요. 요 사이에 게 나와요. 이렇게. 뭐 여기 둘이 더하잖아요. 그럼 얘가 나와요. 신기하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안 배웠느냐? 배웠어요. 이거 제가 첫 시간에 가르쳐 드린 요건데 n-1cr-1이랑 n-1cr이랑 더하면 ncr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앞에서 따로 설명을 안 해드렸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성질을 이용할 거거든요. 이성질을. 이게 하키스틱 룰이라고 하는 건데 잘 봐요. 제가 이렇게 쭉 더해보는 거예요. 요 라인 타고 이렇게 쭉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라인의 특징이 지금 뭐냐 하고 봤더니 이 라인의 특징은 이거네요. 뒤쪽이 계속 2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라인 타고 어디까지 더했냐면은 예를 들어 10C까지 더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게 뭘까? 뭐가 나오느냐? 일단 뭐가 나오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 있는 녀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더하면 얘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모양이 이게 하키채 닮았다고 해서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또. 자 볼게요. 원리를 설명하려고 제가 좀 파란색으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요게 얼마라 그랬어요? 1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얘랑 더할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이 끝에 있는 애들이 이 파스칼 삼각형에서는 끝에 있는 애들 다 1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얘랑 더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얘랑 똑같아. 그래서 얘랑 더할 걸. 너 말고 그냥 얘랑 더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와요? 얘가 나와요. 즉 뭐가 된 거예요? 앞에 두 개를 더했을 때 요 녀석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렇게 세 개를 더하려고 하는데 요거 더하는 거는 아니 얘네 둘이 더한 게 얘라며. 그럼 얘랑 더하면 돼요. 그럼 누가 나와요? 여기 있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가로로 그냥 쭉 한번 써볼게요. 잘 봐요.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10C2까지 더해 놓은 거예요. 됐죠?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느냐? 얘가 1인지를 꼭 확인해 보세요. 하키스틱 법칙은 시작이 1이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원칙이 이거라 그랬거든요. 얘랑 똑같으니까 바꾸는 거야. 이거부터거든요. 얘가 1인 거 확실하죠? 그래서 제가 얘를 뭘로 바꾼다고요? 3C3으로 바꾼다고요. 그럼 니들 둘이 더하면 얼마요? 4C3이라고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요? 5C3이라고요. 이렇게 더하면 얼마요? 6C3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쭉쭉 더해가지고 얘까지 딱 더하게 되면 뭐가? 11C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이 11C3이에요.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그럼 하키스틱 법칙이 이쪽 방향만 있느냐? 아닐 거예요. 하나 더 있죠. 하키스틱 법칙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하는 걸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더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안 좋아해요. 일단 저는 무조건 요 방향으로만 요렇게만 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하나로만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할 거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한 방법만 쓰셔도 돼요. 여러분이 두 개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요쪽 라인으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1, C, 한 9까지 더하는 게 있을 텐데. 그럼 이제 12C9가 나온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잘 보세요. 자,
자, 2C 0 더하기 3C 1이고요. 그 다음에 4C 2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 5C 3이고 이렇게 될 겁니다. 11C 9까지 하라는 얘기인데 잘 보시면 이거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자, 이게 하키스틱은 알아보기는 쉬운 게 앞부분에 보시면 이게 2, 3, 4 해서 하나씩 커지죠. 그죠?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죠? 이러면 하키스틱 법칙이라고 보시면 거의 뭐 100%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는 숫자가 뒤에가 자꾸 올라가죠. 그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 우리 NCR이랑 NCN-R이 똑같은 거 알잖아요. 요걸로 바꿔서 풀어보면 돼요. 이게 2C2가 되죠. 3C2가 되죠. 4C2, 5C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방향만 공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만 바꿀 줄 알면 돼요. 11C2잖아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꾼다고? 이거 3C3으로 바꾸고 이렇게 더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4C3이 되고 이렇게 더하면 5C3이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까지 더했으니까 12C3이 됐을 거예요. 답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에요. 쉽죠? 그리고 아까 이항계수에서 배운 것 또 나오는데 이런 것도 나와요. 가로로 이렇게 쭉 합하는 거야. 1C0이 1C1 더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2의 1제곱 나와요. 여기 이렇게 쭉 합하는 거예요. 2의 4제곱 나올 거예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하키스틱 파스칼 삼각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요. 요거 제가 설명해 봤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이제 다 설명한 거거든요. 고충학습까지 다 했으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뭐 있는지. 하키스틱 룰 쓰는 거네요. 요거는 그죠? 뭐 아까 봤습니다. 11C3이었어요. 그죠? 어디 있어요? 11C3 없죠? 그럼 11C8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죠. 5번. 그죠? 엄청 쉬워요. 이거 하키스틱인 거 보이죠? 근데 이거 뭐예요? 지금 하키스틱은 하키스틱인데 뒤에가 뭐 이렇게 하나씩 커지네요. 자, 하키스틱 알아보고 싶다 그랬어요. 하키스틱 왜 알아보고 싶다 그랬냐면 요거 앞에 숫자 하나씩 커지죠. 이게 안 커지면 우리 여기서 배웠던 이항계수 이런 거예요. 이거 안 커지면 이런 거예요. 커지잖아요. 하키스틱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해보세요. 해보시고 필수예제 5번 보세요. 여기서 x 세제곱 개수를 구하시고 했는데 야 이게 뭐 대단한 게 없어요. 그냥 여기서 x 세제곱 개수를 구해보래요. 야 막막하죠. 그죠? 막막한데 한번 잘 보시면 여기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x 세제곱 안 나와요. 1제곱밖에 없는데 뭐가 나와요. 그죠? 안 나온다.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부터 비로소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잘 봐요. 요거를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처리를 해도 돼요. 알았죠? 응. 여기 있다. 여기 다른 풀이에 있네요. 그죠?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처리했죠. 이렇게 푸는 게 제가 보기엔 훨씬 나아요. 이걸 하키스틱으로 굳이 풀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키스틱에서 지금 설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등비수열 합공식 생각날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볼게요. 자, 1 플러스 x의 전체의 세제곱 공식에서, 자, 세제곱의 개수는 뭐가 나올까? 3C3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전체의 4제곱에서 세제곱의 개수도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거 하나에 요거 3개 들고 온 거니까, 응? 앞에는 뭐 4C3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4C3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 거는요, 5C3 나올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6C3 나올 거고, 7C3 나올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다 더하는 게 이게 하키스틱 법칙이랑 똑같죠.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처리라는 이 다른 풀이의 내용이 여러분한테 훨씬 더 좋은 풀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여러 개념을 섞어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이런 레어템을 쓰진 않아. 그러니까 하키스틱이 레어템이에요. 알았죠?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항 정리, 이항 계수까지 한번 다 해봤네요. 연습 문제 쭉 푸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어찌됐든
이걸로 하면 빠르거든요 솔직히. 여러분한테 이게 잔소리를 제가 안 하게 되니까. 예 수업 때 뭐 다른 말도 쪼끔씩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도 드리고 뭐도 하고 확인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한 번씩 화도 냈다가 썰도 풀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제가 요걸로만 뚝뚝뚝 해 버리 이건 그냥 진도만 계속 쭉 나가거든. 여러분이 벌써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지금. 경우의 수가 끝났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끝났어요. 어렵죠. 그죠? 일단은 요거는 음 확률의 뜻과 활용 요거는 진도를 나가면서 제가 여기 부분부터는 제가 숙제를 좀 드릴 거예요. 숙제를 좀 드려야 돼요. 숙제는 무조건 줘야 돼요. 일단 뭐 쉽게 센부터 센 같은 거부터 먼저 한번 푸는 게 좋겠죠. 그죠? 이제 숙제 비치하고 고렇게 할 테니까. 일단 요거까지 예 했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문제 꼭 풀어 보세요.